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시장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요 이슈와 이벤트 점검하면서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죠, 오늘은? 네, 뭐 간밤에 미증시가 뭐 급등을 하니까 일주일 전 정신없었는데. 네, 네, 다행입니다. 그런 정신없던 주간이 지나고 간밤에 이제 물가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물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네네. 없어요. 물가가 이 시장 예상보다 좀 낮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 타이틀도 보시면은 주제도 보시면 10월에 물가가 확인이 됐다. 확인이 됐다는 거는 야, 그 시장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죠.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CPI 결과에 대한 뭐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그 이제 긍정적인 기대하는 톤에 부합했기 때문에 뭐 오늘 넘버 자체는 이 자체 기대하는 거 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괜찮았다. 네. 이게 만약에 너무 내려갔으면은 또 그것도 이슈가 됐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네. 적정하게 3.1%가 나왔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먼스는 변함이 없고 네. 특히 대부분 유가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예, 유가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코아도 내려갔어요. 4.1 플랫 할 거 하는데 4.0이 나왔는데 네. 그거는 역시 이젠 그 주택 쪽이 조금 무디긴 하지만은 그렇죠. 주택도 주택 지수들이 이미 내려갔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되면은 3% 내려가는 건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안도할 수밖에 없는 안도성 랠리가 확실히 나왔고 네. 가장 민감한 반도체라든지 나스닥 쪽에서 랠리를 더 강하게 갔다라는 것은 뭐 딱히 뭐 이상한 점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넘버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10월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간밤에 이제 CME 패드 와치 네네네. 금리 12월 금리 인상 동결 확률이 네. 100% 모든 게 100%인 건 없지만 그만큼 그렇죠. 네, 최근에 물가 하향의 안정화에 네, 많은 베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괴롭히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예, 네.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은 또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제가 몇 번에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뭐 예전처럼 $9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면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이죠. 예. 물론 12월 해 바뀔 때는 또 유가에 또 우리 지금의 저점에 대한 효과로 내년 1분기 됐을 때는 또 CPI가 올라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그때는 아까 쉘터를 기준으로 한 주거비가 내려가는 추세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코아 기준으로 4.0, 4.1까지 내려온 것이 더디더라도 이제 방향은 확실히 잡혔다. 이런 흐름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빠르게 어저께도 사실은 그 UBS나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뉴스의 IB에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좀 나오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과 그렇죠. 그다음에 컨섬션과 그래서 경기 침체에 따른 금리 인하, CPI가 내려가는 거에는 금리 인하 말고요. 그래서 그런 임팩트는 차후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CPI 내려간 것 자체는 연말까지는 안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좀 이따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아직 그 셧다운이라든지 네. 미중 정상회담은 차치하고 이 자체로는 고용만 보자 이렇게 확실히 잡혀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가라는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네. 지표가 안정이 됐는데 또 이 물가라는 게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소비의 지표로도 활용이 뭐 그렇죠. 되거든요. 네. 너무 급등하면 또 잡아야 되지만 또 생각보다 너무 약해지면 그렇죠. 이게 소비 활동,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이게 맞습니다. 좋을 수만 없을 수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수반돼야 되는 게 물가가 안정이 됐지만 하락했지만 그게 이제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소비는 괜찮다 이런 식의 맞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소비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 넘어서 하나 이제 또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연체율 데이터 지난주에 뉴욕 연준에서 맞습니다. 발표한 데이터를 보니까요. 그렇죠.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연체율이 신용카드.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게 소비 여력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소비 지표가 둔화되게 되면 CPI 오늘은 호재로 반영했지만 그렇죠. 이거 경기가 둔화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PI 넘버가 너무 급작히
너무 빨리 빠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거죠. 네. 우리 마치 국채 금리가 얼마 전에 4개월 3.6에다가 4.85까지가 너무 빨리 올라갔으니까 문제고 4.3% 내려온 건 좋지만 이것도 다른 요인에서 4% 이하로 빠지면 그것도 이상한 시그널인데 아까 소매 판매는 이젠 오늘부터 어저께인가요? 뭐 예. 타겟 포함해서 이번 주말에 월마트 유통업체도 나오는 것도 있고 소비 지표는 또 따로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려면은 얼마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발표한 게 있었는데 네. 그 우리 그 사람들이 초과 저축 갖고 있는 것이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저축률이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저축률이 3.2%로 내려갔는데 과거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소득한 것이 가처분 소득의 6에서 한 7% 정도 저축을 했는데 저축을 안 하면서 막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축을 늘린다 하더라도 저축의 비중을 올려서 소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초과 저축률 가지고도 네. 내년도 상반기나 내년도 가을 정도까지는 아직도 쓸 여력이 있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렇다 해서 뭐 그러면 다 쓸 때까지 사람들이 소비를 안 줄이고 계속 쓰는 건 아니겠죠. 그렇진 않죠. 그 두 번째는 뭐죠? 그 내년 하반기까지는 간다. 그 다음에 이제는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의 법칙에서 우리 앵커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저기 연준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경제학자가 쓴 게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샴의 법칙인데 예. 가장 최근에 한 3개월 정도의 실업률과 얼마죠? 지금 3.6에서 8.9까지 왔어요. 지금 그렇죠. 3.9. 올해 지난 1년 동안에 가장 낮은 실업률과의 차이, 그 차이가 지금 0.33%인데요. 네. 포인트. 네. 이 0.5% 이상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왔다는 그 통계적이 경업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0.5니까 0.17%, 0.2% 포인트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0.4, 네. 2, 4, 3 되면은 경기 침체는 온다는 거거든요. 그걸 계산하면은 그 이제는 저기 실업률이 4.23%가 언제 도달하느냐. 네. 그때 되면은 저축이 많더라도 조금 우측이 그렇죠. 될 거라는 거고 그 시기가 아직까지는 내년도 2분기라 해가지고 IB에 따라서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컨섬션이 많이 줄 것이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하면은 내년 5월달 아니야 그게 아직도 파워가 많어 저축가 많어 그렇게 따지면 일부 IB에서 얘기하고 내년도 4분기 돼서나 이렇게 온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CPI가 추세적으로 내려간다라면은 금리 인하가 경기가 침체돼서 오는 금리 인하는 늦게 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려서 금리 인플레가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의 CPI 내려간 트렌드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년도 한 봄 이전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그 어텐션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샴의 법칙.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레벨도 있지만 이 고용의 어떤 그 방향성이 해고가 많아지면 이제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고. 언젠가 오는 거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CBO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 예산국도 네네. 자연 실업률을 4.1%로 발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 넘어가게 되면 뭔가 이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 계산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내년 1분기가 될지, 그렇죠. 내년 4분기가 될지는 아직은 좀 모르는 상황이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나온 데이터로는 고용 지표도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침체의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직은요. 그렇죠. 물가도 너무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또 안 좋은 시그널 주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일종의 또 다시 고용과 실업률이 어떤 그러니까 물가가 일종의 골디락스를 좀 형성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산타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시장 내부적인 데이터도 있지만 좀 외부의 어떤 분위기도 조금씩은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번 주는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녁에 예정이 돼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이제 미중 정상회담, 에이펙과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잘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의제들이 많아요. 뭐 뉴스에서는 일단 펜타닐과 관련된 어떤 조사와 관련된 합의를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군부를 짚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일단 지정학적 아까 뭐 마약 관련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더 시큐리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도 시큐리티인데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니까 지금 당장에 신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코멘트랑 입장 표명. 뭐 지나간 거지만 아직 안 지나죠. 우크라이나 이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중국이 좀 더
미국 입장에서는 많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미국 입장에서 부담을 덜어야지 다른 거 신경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우리 주식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혹시 산업에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 아무래도 만약 서프라이즈하다면 만약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딜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보나 이해가 있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이해를 받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좀 허용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건 서프라이즈 같아요. 근데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있다면은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의 핵심적인 제품의 미국 판매를 허용해주는 일부 그 정도가 최대한 아니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아주 서프라이즈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상징적이고 하지만은 당분간 휴전 비슷한 미국과 중국의 싸움한 건 아니지만은 갈등을 더 증폭시키지 않는 확실한 그런 거를 가지고 해를 넘기려는 그런 정도의 제스처와 합의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그 정도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기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도 내년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분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죠. 그렇죠. 엄청난 선물과 엄청난 악재를 만들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거를 노해서 하기에는 그렇죠. 자기네 내부적인 사정도 녹록하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다가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또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와서 말씀 주셨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얘기하면서 2차 전지는 또 약간 경쟁 구도가 있어서 네네. 약간은 네거티브 할 수는 할 있지만, 수도 있지만 예, 반도체는 또 돌고 돌면 우리나라한테는 나쁘지 왜냐면 않죠. 엔비디아가 갈 수 있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지금 그 의견은 아직도 유효하다. 네, 유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미국이 뭐 중국한테 뭐 AI 관련된 반도체 기술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교류가 원활하게 한다는 네. 그런 식으로 나면 네거티브한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나이스가 아니고 네거티브 서프라이즈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면 주 후반에는 이 셧다운 리스크가 이게 진짜 이번 주는 상당히 많은 맞습니다. 지표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어지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예산안이 벌써 45일이 지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뭐 셧다운 네. 리스크 없습니다. 당장은 없습니다. 네. 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또다시 이제 셧다운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무디스가 이제 또 셧다운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비친 네. 경고성 그렇죠. 어떤 보고서도 나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셧다운 리스크가 발생할지 아니면 셧다운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셧다운 리스크는 그 확률은 참 사람들이 확률을 얘기할 때 한 30-40% 얘기할 때가 가장 애매한 거예요. 지금 뭐 아까 그 실업률 얘기했는데 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얼마로 아까 샤의 법칙에서 샤의 하면은 법칙. 지금이 40%랍니다. 40%. 그렇게 해놓고 시점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셧다운도 지금 확률이 40%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30에서 40 어떻게 해서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 마이크 존슨이라는 하원 의장이 아주 강성이고 그 측면에서는 쉽게 안 할 거다. 일단 셧다운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셧다운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될 그렇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것도 약간의 긍정적인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경험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발생해서 그거를 디디고 들어올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조금 연장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나가봤자 과거에도 셧다운되고 이게 뭐 한 달, 두 달 지났을 때 뭐 일주일 만에 다 회복했더라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 뉴스만 가지고 임팩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 않겠다는 것이 조금 더 무게를 실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그만큼 타결이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어려우니까 2개 나누고 3개 나누는 거니까 이번에 안 되면은 2개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걸 반영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임팩트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2%였고 그게 3주 갔다라면 아마 이번에는 1%에 1, 2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감내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은 워낙 셧다운이라는 이벤트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네네. 뭐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때마다 시장이 뭐 출렁거리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말이죠. 네네. 아까 무디스가 이게 이렇게 경고를 줬잖아요. 전망을 경고 줬는데 전망의 요인이 변하지 않으면은 보통 한 6개월 이내에 실제 전망이 아닌 거 등급을 하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넘어가고 연말 연초 지나가서 대통령이 되는 그 후보가 트럼프가 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1월 달에 뭐 하고 하면은 1, 2월 달에 이거 관련돼서 어차피 버짓에서 대수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을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이슈로서 해밖에도 있다. 요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뭐 미중 정상회담하고 셧다운 리스크도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한번 챙겨봤고 워낙 많은 이벤트와 워낙 많은 지표 발표를 소화한 이번 주를 끝내고 네. 다음 주 뭐 네. 오늘 뭐 수요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음 주의 시장까지 한번 내다본다면 어떻게 네.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잘 나왔으니까 좋고요. 아까 네. 말한 셧다운이 나더라도 아마 바이 온 위크니스 개념으로 들어오는 분이 좀 많다 그러면 네. 장은 저번에 뭐 2,300선으로 가는 일은 없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2,500으로 발리 가냐. 어저께 우리가 서상에 대해서 반응되는 분이 있는데 매크로 우리 그 펀더멘털적으로는 반도체 이슈가 가장 커요. 이런 반도체. 거 다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아직은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는 21일이죠. 네. 그때의 분기점으로 오를지 아니면 그 전에 미리 땡겨서 올린 다음에 오히려 이익 실현을 하는 기회가 될지는 2,500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2,500선. 저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미리 올라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엔비디아 실적 네, 발표를 21일입니다. 뭐 한 주 한 주 계속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모레네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네, 상장되고 상장도 나서야 있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장도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은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이번 주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번 주 힘든 구간 지나면 다음 주에 편안하게 올 수 있을지 알았는데 물론 뭐 이제 봐야겠지만 네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다라는 점도 한번 챙겨보시기 오늘 바랍니다. 아침에 너무 많이 오를 때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들어갔든지 아니면 오늘 좀 쉬든지. 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